괴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곳, 지구 말고 바다에 존재가 있다라고 밝혀진 작은 위성 유로파입니다. 이 유로파는 목성의 위성으로서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지구의 망원경을 이용해 유로파를 관측, 1970년대 시작된 우주 탐사선을 기점으로 과학자들에게 더욱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지구형 천체 중 가장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표면을 내려가 보면 유로파에는 지구보다 훨씬 큰 바다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만약 바다가 존재한다면 괴생명체도 서식할 수도 있다는 근거이겠지요. 그렇다면 인간이 유로파에 가면 보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괴생명체가 존재하는 걸까요? 인간은 살 수 없는 곳일까요? 오늘은 인간이 유로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식코리아 여행 시작하시죠. 오늘의 여행지 유로파. 이 위성은 지름은 3100km로서 지구의 달보다 조금 작은 편에 속하며 태양계에서는 6번째로 큰 위성이고 15번째로 큰 천체입니다. 유로파의 밀도는 지구형 행성과 비슷하게 주요 성분이 유산염으로 되어 있어 위성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유로파에 바다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두 가지인데, 첫째, 유로파의 궤도 긴반지름의 경우 약 67만 킬로미터이며 3.5일에 한 번씩 목성 주위를 돕니다. 현재 이론에 따르면 유로파는 과거의 공전보다 자전을 더 빠르게 했는데, 이는 내부 질량 분포가 비대칭이거나 지하에 액체가 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둘째, 유로파가 목성에 가까이 오면 목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중력이 강해져 유로파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다시 목성으로부터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져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 표면이 자꾸 쥐어 짜지게 되어 조석 가속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조석 가속 현상으로 인해 유로파의 내부가 움직이면서 강한 마찰열을 만들고, 이 마찰열이 열이 발생해 결국 유로파의 액체가 얼지 않는다는 추측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유로파의 코리아맨이 빠른 속도로 다가갑니다. 구독자분들이 유로파를 원하기에 괴생명체가 살든 좀비가 살든 무조건 달려갑니다. 어차피 이 우주자생 슈트가 코리아맨을 지켜주기에 겁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괴생명체가 조금 무섭긴 하다. 그래도 죽지 않을 정도만 탐사하고 집에 갑시다. 네, 그럽시다. 적당히 들어갔다가 적당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요. 이제 유로파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호흡을 크게 가다듬고 유로파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유로파의 대기에 접근하였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수증기와 구름뿐이며 태양계에서 큰 행성인 목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미약하게 느껴지지만 유로파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파의 대기는 희박한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흡할 정도의 산소는 아닙니다. 다만 지구와는 달리 유로파 대기의 산소는 생물학적으로 생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소로 구성된 매우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고, 유로파의 대기에는 보이는 것처럼 수증기도 존재하는데, 차가운 표면에 부딪혀 수증기를 생성하는 전하 입자에 의해 유지됩니다. 허나 수증기 또한 산소와 수소로 분리됩니다. 그러면 수소는 대기에서 빠져나가고 산소만 남게 되지요. 또한 유로파에는 곳엔 바람이나 강수량이 없습니다. 중력이 너무 낮아 이러한 특징을 충족할 만큼의 대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유로파의 중력은 지구의 약 13% 정도 수준입니다. 유로파의 멋진 광경을 보며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지표면에 도달하였습니다. 유로파의 지표면은 역시 예상대로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얼음은 화강암 정도의 굵기로 굉장히 단단한데, 그 이유는 유로파의 표면 온도가 약 -160도에서 -220도이기 때문에
얼음을 돌처럼 유지시켜주는 이유입니다. 현재 코리아맨은 온도도 견디기 힘들지만 표면으로 내리쬐는 방사선 또한 괴롭습니다. 현재 방사선 수치는 약 5400mSv로서 인간이 하루 동안 노출될 경우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괜찮습니다. 우주 최강 자생 슈트니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네, 태양도 가고 목성도 가봤는데 유로파 정도야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보이는 것은 평평한 얼음층이 대부분이지만 돔 모양의 봉우리와 구덩이도 조금씩 보입니다. 원형과 타원형의 모양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이를 렌티큘러라 칭하며 폴란지형이라고도 불립니다. 보다 보니 지표면이 갈라진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 발생한 조수로 인하여 수천 킬로미터의 길이의 균열이 보이는 것입니다. 역시 유로파를 균열시킬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목성입니다. 이 지표면의 얼음 두께는 약 15에서 25km 정도로 깊이가 약 60에서 150km 정도로 달하는 거대 바다 바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물이 뿜어져 나오는 분화구도 존재합니다. 수증기도 조금씩 나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해당 분출은 유로파의 심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얼음층 자체에 내장돼 있던 물주머니에서 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표면은 어느 정도 봤으니 가장 중요한 지표면 아래 바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깊이만 150km 정도 예상된다고 하니 어느 정도 감수는 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구멍을 찾아 잠수하겠습니다. 유로파의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이 바다는 지구 바다와 같은 염화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생성원인은 앞서 말했듯 목성을 공전하고 조수의 잡아당김으로 인해 유로파가 위아래로 휘어져 조속 에너지가 마찰과 열로 바뀌어 액체 상태 바다가 된 것입니다. 유로파 바다의 온도는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약 0도 4도 정도로 오히려 지표면보다 따뜻합니다. 짭짜름한 맛이 지구의 바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모든 행성을 통틀어도 가장 지구와 유사한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딜만한 코리아맨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바다는 생명활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과학적 근거도 발견되었고 지표면이 갈라진 작은 틈 사이로 산소가 들어가 유기물들이 유입되기도 합니다. 현재 유로파 바다는 산소 농도까지도 지구와 유사하기에 괴생명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예측하는 순간 갑자기 코리아맨 근처에서 괴상한 소리가 발생됩니다. 네, 유로파의 괴생명체를 맞이하였습니다. 굉장히 기괴하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녀석도 보입니다. 인간의 몸보다는 무조건 큰 괴생명체들입니다. 영화에서나 봤던 문어 같은 녀석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생명체보다 더 기괴한 녀석들이 코리아맨을 맞이합니다. 순간 모든 녀석들이 코리아맨을 일제히 쳐다봅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신기한가 봅니다. 위기의 코리아맨입니다. 지구의 음식을 맛보게 해야겠습니다. 요새 코리아맨이 가장 맛있게 먹고 있는 탕후루입니다. 이 탕후루를 먹여 시선을 뺏은 뒤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습니다. 역시나 탕후루를 맛보고 기분이 좋아진 것 같은 괴생명체들입니다. 이렇게 유로파의 괴생명체들을 만났으니 코리아맨도 지구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제히 코리아맨을 쳐다보는 괴생명체들입니다. 탕후루를 다시 원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코리아맨의 탕후루가 다 털리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여기 계속 있다간 괴생명체의 특식으로 인생 종칠 수 있으니 얼른 빠져나가야겠습니다. 투명 기술을 사용하여 유로파 바다를 벗어나는 코리아맨을 바라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탕후루 먹을 때 강냉이 털리는 거 조심합시다.